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월급쟁이랑 날 비교 좀 하지 마라. 월급쟁이랑 나랑 비교가 돼?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약간 말하는 스타일이나 말투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사석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좀 기분이 나빴다. 무시하는 것 같았다라고 느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조금도 1%도 뭐 핑계나 변명을 댈 마음이 없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과거에 저도 그랬고 본인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능력이 낮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한 선택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계속 지루해진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공직이에요, 공직. 공직인데 좀 이렇게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준비하시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이 치열해요. 거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경쟁률이나 그 생활 패턴이 거의 죽음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 목표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걸 뺄 수는 없지 않아요. 안정이란 포인트를. 안정된 삶을 가져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됐으면 뭘 누려야 돼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공무원은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돼서 그 안정을 누리면 안정 이꼴 뭐예요? 재미없음이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엑스스포츠가 뭐예요? 막 과격한 게임이죠. 막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안정이 되면 재미가 덜하죠. 여행이 왜 재밌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노출이요. 애기들이 왜 이렇게 항상 신이 나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노출이에요. 안정은 뭐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직에 있거나 든든한 대기업에 다니시면은 어느 정도 일정 시점부터 인생이 원래 재미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죠?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안정감은 뺏겨봐야 알아요. 안정감을 뺏기는 길이 뭐예요? 저같이 사는 거예요. 와이프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슬아슬한 구조를, 한 대 맞으면 부러질 것 같은 이 아슬아슬한 자본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미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재밌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정됨이 없어요. 근데 안정됨이 없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란 느낌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돼서 되게 재밌거나 아니면 되게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나고 재미있다. 지루하다. 슬프다. 죽고 싶다. 이렇게 3단계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들이. 근데 이게 여러분 왔다 갔다 어느 게 좋은 게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선택이 뭐예요? 안정을 추구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모험을 추구하신 거예요? 모험을 추구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신나고 잘 되고 있거나 너무 힘들고 죽고 싶거나 중간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게 지루하다, 안정됐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면 모험을 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울증이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내가 선택한 게 뭔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월급쟁이랑 나를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월급쟁이보다 낫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월급쟁이, 그러니까 월급 생활을 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법인카드의 활용? 출장? 이런 거를 하나도 할 수가 없고 모든 걸 제 비용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하다못해 연말정산 그냥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거의. 저는 세금도 제가 챙겨야 돼요. 직원도 제가 챙겨야 되고 잘못하면 제가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뭐 하청, 뭐 이런 거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정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국은 해고가 어려우니까 잘릴 확률이 좀 낮잖아요. 잘리는 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낮잖아요. 저는 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망합니다. 그냥 나락이에요. 그냥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 주저앉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거냐면 여러분이 IMF 이후에 부동산 그 하던 분들도 많이 망했지만
부동산도 망하고 막 부동산 투자했던 분들이 부자가 됐다가 사업하는 분들이 부자가 됐다가 IMF 겪으면서 망했잖아요. 그때 공무원이 확 떴거든요. 이제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떴냐면은 예전에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 아예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혀 아니었어요. 최고 인기 직종이 됐잖아요. 그만큼 그 인기도가 올라간 것만큼 안정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늘 봤어요. 사업해서 부자가 되고 가게에서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부동산 사서 부자가 되고 이러면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훨씬 잘 나가니까.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걸 누리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이 사람들이 다 망했거든요. 극단적 선택 진짜 많이 했죠.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안정이 하나의 요소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안정을 추구하고 확보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대기업 월급쟁이에요. 그런 월급쟁이랑 저랑 비교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낫다 좋다라고 따지시는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안 해보신 거예요. 저처럼 사기업, 뭐 공공기관, 뭐 대학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공무원스러운 거죠. 이걸 겪어보고 제 사업이랑 사업만 해본 게 아니에요. 사업을 넘어서 투자도 다양하게 해봤잖아요. 이걸 해보면은 비교가 되는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택한 게 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뭔지를 아예 생각을 안 하시면은 앞으로 변화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월급쟁이인데 얼음 공장 제가 더 좋아 보인다. 저걸 해야 되겠다. 뭐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부러우니까 그걸 해야겠다. 공무원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지키면서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만둬야 가질 수 있는 건지, 내가 이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을 그만둔다는 게 뭘 내팽겨 치는 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결정을 하시든 간에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변에 있어요. 지금 이미 있거든요. 저를 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후회하는 분도 계시고 잘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처럼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잘 되는 분은 후회를 안 하고 잘 안 되는 분은 후회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살펴보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팽겨 친 게 뭔지 아는 분, 그리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길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는 분은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버텨요. 꾸준히 갑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개고생한다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마냥 직장 생활이 힘들고 저거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자기 인생인데 그냥 나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나오신 분들은 생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직장에서 누리고 있던 게, 직장에서 받고 있던 게 생각보다 크구나. 내가 생각보다 밖에 나와서 내가 챙겨야 될 게 많구나. 그리고 이 바닥이 만만치가 않구나. 단편적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했습니다. 1억 5천에 샀는데 아파트가 2억 5천이 됐어요.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취득세 들어갔죠. 그리고 복비 들어갔죠. 그리고 어쨌건 세입자를 놨든 어떻게 했든 간에 돈이 들어갔죠. 그리고 다 했다고 쳐요. 만약에 법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법인에 돈 또 들어가죠. 그럼 1억 5천, 한 2억 5천에 1억이 남았다고 쳐요. 그럼 끝납니까? 그 세금 내죠. 세금 내면 끝나요? 그거 자기가 못 써요. 자기 돈 아니에요. 내가 돈 가져오면은 돈 또 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뭔가 부동산을 했다? 그럼 세금이 이중이죠. 종부세 내야 되죠. 그리고 팔았을 때 양도세가 아니라 사실 이 안에 법인세랑 특별법인세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내가 다시 가져오면은 기본적으로 뭐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안 나온다지만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니까 15.4% 이상 올라간단 말이에요. 말이 15.4%지 좀 커지면 20% 30% 금방 넘어가요. 그럼 다 합치면은 번 돈에서 4, 50%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1억이 지금 퍽퍽 남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 어때요? 약간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기에 맞춰서 모든 케이스를 다 계산을 하시고 내가 세금 계산까지 끝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 월급쟁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이거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자, 제가 지금 아파트 2억 5천에 팔으니까 1억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되지 말란 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수많은 마이너스를 쳤고 수많은 돈 날림을 당했고 사기도 당했고 돈도 뜯겼고 지금도 뜯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직원들 뽑아서 일 시켰죠. 직원분들이 그 일을 다 해서 그만큼 가치를 할까요? 그거 다 온방지게 사장 책임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월급쟁이랑 저랑은 비교가 안 돼요. 1. 월급쟁이 마이너스가 불가능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야. 엄청난 혜택이에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날 수 없다는 거.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건 정말 최고의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월급쟁이 이거 가지고 있죠. 전 그게 아니에요. 전 마이너스 10억도 날 수 있고 마이너스 20억도 날 수 있어요. 대신에 플러스 10억도 날 수 있고 플러스 20억도 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되는지, 뭘 얻게 되는지를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월급쟁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업하는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달라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랑 비교하세요. 여러분이 월급쟁이면 월급쟁이끼리 비교하세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거를 알아야 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만 비교하면은 괴리감만 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배울 것도 없어요. 왜? 다르니까. 어떻게 따라 하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맨날 재테크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유튜버 컨텐츠를 보면은 답답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할 거면 투자로 나와야 된다고. 요걸 좀 오해 없이 들으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갈증이 뭔지, 왜 해소가 안 되는지에 한번 플러스 알파로 아이디어로 한번 써보세요. 전 옛날에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표를 내고 나온 거예요. 어떠세요? 조금 답답한 부분이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